오늘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속상하시겠지만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안 좋을 것 같을 때, 블랙 먼데이일 것 같을 때 미국의 슈퍼볼 개막식을 보자고 우리 시간 오전 8시 30분 이것까지 미리 얘기했잖아요. 개장 때 괜히 심란하게 내 주식 다 작살나는 거 보지 말고 미국 슈퍼볼 중계 보자. 거기서 관중이 마스크 쓰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자. 예상대로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마스크 벗고 환호했고 여기에 대한 해설자 반응도 코로나 이제 거기는 코비드-19이라고 하니까 far from us.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얼씬하지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 오늘 개장 초반에 그 험악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리오프닝 대장주들 대한항공,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인터파크 이런 거 다 개장하자마자 쓸어 담았잖아요. 오늘 증시 급락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 나고 신용 미수 막 다 털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장난치지 않고 제목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어그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지수 장기 전망을 4,500포인트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슨 영문이냐? 우선 골드만삭스 하면 삼발위, 삼성전자 발전지원위원회, 그리고 10추위, 날씨가 많이 춥다는 게 아니라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여기에 이제 좌장격을 맡고 있는 게 골드만삭스인데 코스피 4,500? 갑자기요? 지금 3,000도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우선 이 프렐류드 도입부에서 최근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사실 기재부 장관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MSCI가 한국을 선진시장, 디벨롭트 마켓이죠. DM. 이 지위로 격상하는데 걸림돌을 해소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다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정책을 또 감안하면 한국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된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MSCI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되는 게 언제냐? 빨라도 2024년, 2년 뒤. 근데 그 전에 최소 1년 동안은 한국 시장이 워치리스트, 그러니까 감시 대상국,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한국이 MSCI 시장 접근성 우려만 해소한다면은 올해 6월 달에 연례 검토 대상에 그러니까 워치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다. 저 오늘 요거 보고서 가만히 있어봐. 최근에 뭐 한국 원화를 기축통화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건 오바 아니냐. 이거 무슨 선거용 허세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니까 MSCI 선진지수 편입하고 원화 기축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그중에서 하나만 달성해도 일단 두 개를 다 먹은 효과가 날 테니까 이게 또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국이 MSCI 선진지수 편입되면서 금융시장이 선진국 지위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440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유입된다고. 우리 돈으로 53조 원인데요. 이 정도의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 자산 비중 확대 자금을 수용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관측입니다.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원인데 53조 원이면 진짜 아예 그냥 통으로 일주일치 거래 대금을 다 사고 팔고 지지고 볶고 할 만큼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죠. 그리고 53조 원 그 규모로만 봤을 때는 코스피 전체 시총의 한 2.3%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주로 한국 증시 내에 대형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한국 증시의 어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할인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봤습니다. 역사적 평균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선진시장 대비 할인율이 36%. 너무 크다. 이머징 마켓 대비 할인율도 16%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하락률 거의 1, 2위 다투는 치욕스러운 그 상위권에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코스피 할인율이 이머징 대비해서도 21%, 선진시장 대비해서는 47%로 더 커졌다고. 이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폭 확대의 원인은 실적 변동성, 맨날 그놈의 뭐 피크아웃, 선반영, 그 다음에 중기 성장성, 성장하면 물적 분할도 띄어내고 성장 못하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식 남발하고 거기서 돈 걷어들여가지고
자본력으로 어떻게 때우려고 막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앞에 거 다 포함한 게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폭 확대의 원인인데 다행히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한국이 지금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어떤 걸림돌을 다 제거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바로 근거다. 결국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을 해서 앞에 말한 대로 외국인들이 44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서고 선진시장 대비 할인율이 역사적 평균에서 한 5%만 더 낮아져가지고 30%로 좁혀진다고 가정해도 코스피는 지금보다 35% 높은 3,760선까지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2년 뒤 2024년에 진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성공해가지고 연 10% 상승을 가정했을 때 코스피는 중기 관점에서 4,5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투자자들은 과연 이제 몇 년 안 남은 이런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래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대형주들 가운데 자사의 컨빅션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보자 이건데요. 골드만삭스의 컨빅션 리스트 종목들은 먼저 삼성전자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0만 5천 원, SK하이닉스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7만 원, 그 다음에 현대차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8만 5천 원, 삼성 SDI 매수 의견의 목표가 92만 원, KB금융 역시 매수 의견의 목표가가 8만 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6만 6천 원, 휴젤 역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28만 원. 그렇다고 코스피 대형주들 그 다음에 그룹주들 다 좋다고 보는 거냐? 전혀 그렇진 않은 게 셀트리온은 투자 의견 매도의 목표가 16만 9,600원. 그 다음에 한때 과거지사입니다. 우리 런망주였던 런던 오빠 유망주였던 떨주 몰팔로 완전히 우리 다 재미 보고 끝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역시 투자 의견 매도의 목표가 17,500원. 런하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 FOMC 연준 금리 인상이 우리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이니까 정확하게 32일 남은 시점에서 연준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막아줄 그 마그마 버튼, 내가 마그마 이런 게 남아있긴 할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도 만약에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쟁으로 가면 이건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연준 금리 인상을 막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 변이 이 오미크론도 지금 확산세는 빠른데 치명률은 약하다고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월가 분위기도 보니까 세 번 맞이 막 이런 차원에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먼저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IB들 앞에 나온 골드만삭스 그리고 과거 연준이 창설되기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모간은행이 둘로 쪼개져서 나온 모간 스탠리하고 JP 모간 요 둘 다 월요일부터 사무실 내의 직원들은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일제히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FDA가 릴리사에서 만든 뱁텔로비맙이라는 신약을 오미크론 변이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사를 연기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인지 망사 스타킹인지 하여튼 글로벌 모든 제조업 생산품의 병목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인플레이션의 발원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베이징 교육당국에서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백신 접종을 수업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을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지금 소용이 없어 보이죠. 월가에서는 바로 32일 뒤에 3월 FOMC 금리 인상폭을 한 방에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결정하는 연방 기금 금리 우리로 치면 이제 기준금리인데 이거를 1.5%로 만든다라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한 번에 항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연준 제로금리에서 1.5%까지 가려면 무려 6번을 올해만 올리는 게 해당되죠. 일단 여기에 대한 실마리로는 이번 주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이거 중요하겠고 그 다음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미국 통화정책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 연준 관계자들하고 월가에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들 총출동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임박한 연준 긴축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을 공유할 텐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연준이나 공공기관 쪽 사람들은 매파적으로 나오고 월가 사람들은 뭐 신중하자고 하고 뭐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시장 금요일장 마감한 금요일 오밤중에 이 포럼이 열리고 그러고 나면 미국 증시는 여기에 또 반응을 하겠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또 후반으로 갈수록 할리데이 리스크를 주의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와중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하고 ECB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등에 떨어져가지고 매파적으로 막 성큼성큼 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 그 상승폭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본 유출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신 여기에 완충작용을 할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가 꼽혔는데 첫 번째가 충분한 외환 보유액 그리고 두 번째가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 말부로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 종료됐고 그 뒤로부터 외환 보유액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수출이 호조라고는 하는데 원자재 수입 비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지난주에도 카카오가 고용노동부랑 청년 온 행사 한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앞으로 카카오는 이런 사회공헌이나 주주들한테 환심 살려는 그런 시도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1박 2일 뒤에 주주 환원책 내놓고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죠.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제 옛날 여친이 저한테 뭐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카카오 90%짜리 초콜릿 줘가지고 싸웠다고. 내가 한 입 딱 먹고는 야 이거 벼루에 갈아가지고 붓글씨 쓰고 난쳐야 되는 먹인 줄 알았다고. 여자친구라는 게 발렌타인데이에 나한테 문방사우를 선물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오늘 카카오 하루 만에 바로 급락했잖아. 이건 너무 억진가?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7시에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상간, 심지어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입니다. 자, 내일 2월 15일 화요일인데 정부 일정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언제까지? 3월 8일까지. 그러니까 대선은 3월 9일인데 하루 전까지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 이 자리에서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장관이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일 날 코로나 확진자, 뭐 자가격리자 이런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입장이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 이거 관련 테마는 이제 대선 테마는 앞으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지금 이제 위험 구간에 들어가고 진짜 핵심 관련주는 사실 최근에 미국도 전자투표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도 이제 뭐 주총에 한해서지만 전자투표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투표 자격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야 모두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가 조금만 자기네 당리당략에 안 맞게 뭐 격리자는 뭐 우편 투표하라든지 뭐 확진자는 투표 못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부정선거 막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지금 상황이니만큼 이럴 때 전자투표 테마가 갑자기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우리 증시에서도 전자투표 관련주 있고 여기다가 이제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버 해킹 방지 보안 기술 가진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다. 자, 내일 화요일 정부의 중동 순방 성과 확산을 위한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 방안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 대통령 중동 순방 수혜주라고 올랐던 종목들 그대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가능하죠. 내일 오미크론 대확산 대비 기업 BCP 가동 점검이 있습니다. BCP는 업무 지속 계획인데요. 결국은 오미크론이 대확산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정도도 아니라 막 하루 확진자 몇십만 나오고 막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막 걸렸거나 막 걸렸었거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재택근무하고 스마트 워크 막 이런 데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왜 자꾸 저는 그 사이버 보안 쪽으로 꽂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일 세계 지역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정부에서 개최합니다. 에너지 자급자족 그리고 ESS까지가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내일 한국과 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 1위가 에너지, 그리고 2위가 자동차입니다. 자, 내일 화요일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 정책에 2,513억 원 투자, 이 발표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융합해서 그 표준화하는데 2,500억을 정부에서 투자한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게 탄소 배출권이죠. 자, 그리고 내일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산이라는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 있죠. 그 다음에 내일 환경부 차관은 바이오 가스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바이오 가스 이거 있죠. 암모니아로 수소를 수송하는 그 설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요거 이제 또 때가 됐어요.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통일 북한 청년 창업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집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남북 경협, 대북 지원 이런 거 다시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화요일 산업부에서는 올해의 차 시상식. 당연히 이제 산업부 내에 미래차과라는 그런 부서도 있으니까 친환경차가 올해의 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 차관은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친환경 자동차하고 충전 설비 이쪽에 이제 이벤트고, 나아가서는 폐 배터리 재활용 시설까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라는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통일부 이인영 장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인사인데, 자, 이번 방안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팩트는 우리 정부는 2019년 이후로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로 과거 북한 제재안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는 필립 골드버그를 임명하면서, 사람 이름이 왜 이래? 골드버그? 금충이야? 어쨌든 이 사람이 아니지. 필립 골드버그니까 골드버그가 성인데, 하여튼 금충 씨가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대북 강경 노선을 고수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내일 이제 대북주가 또 한번 시험에 드네요. 앞에 중기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또 노력하려고 하는데 나라 밖에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구무원이니까 그만 줄이고. 자,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 1월 수출입 물가지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물가는 다 해외에서 원자재로 타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리고 1월 자동차 산업 동향이 또 내일 공개되고요. 그리고 2021년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창투사, 인베스트, 무슨 투자 이런 쪽 중요하게 인플레이션 파이터 겸 청년 실업 대책 겸 앞으로도 정부의 모태펀드 어떤 도매상 역할을 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내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장 지명자하고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 인준 표결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1월 드디어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완전히 다 망가뜨렸는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우리가 CPI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맞는 게 더 아플 수도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하고 있다 맞은 건 조금 덜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일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공개됩니다. 여기도 또 이제 프라이스 이런 항목이 있어요.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는, 이거 잘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3월 FOMC까지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4분기 GDP 그리고 12월 산업 생산이 공개됩니다. 일본 지표가 의외로 국내 제조업이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냥 제가 이게 사족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유로존의 4분기 역시 GDP가 내일 공개되고 여기도 12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의 2월 CW 경기 기대지수 공개되고 영국의 12월 실업률 나옵니다. 영국이 지금 12월, 1월, 2월 스트레이트로 3개월 연속 금리 인상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내일 2월 15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VC 공모총약 이틀 동안 있고 스톤브리지 벤처스하고 하나금융 스펙 21호 역시 이틀에 걸쳐서 공모총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글로벌 수소기업 ETF 상장 예정입니다. 수소 관련 ETF는 이제 기존에 국내 주식형 2개 있었는데 해외 기업까지 포함한 ETF는 내일 최초 상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YG 엔터 소속의 트레저라는 그룹이 컴백을 하고,
그 다음에 넥슨에서는 배틀 액션 게임 커츠패를 내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화요일 실적 발표 기업은 NC소프트, 펄어비스, FNF, KTCS, 아시아나항공, SFA, 한국앤컴퍼니,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 드디어 실적 나오네. 그 다음에 대본에너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메리어트 호텔 인터내셔널 실적도 함께 공개됩니다. 글로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알아왔던 정보들 우리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융시장에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페어한 게임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